한쪽 기둥이 세졌으면 또 한쪽 붙여야 되겠죠. 나머지 한쪽 기둥은 바로 너치 앤 볼츠입니다. 너치 앤 볼츠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방법, 하우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막막할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죠? 그러면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단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다음에 사후 관리나 지속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설명하는 방법도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 다 틀릴 거고요. 접촉하고 초대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각기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성향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명단 작성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키는 있지만 나머지는 샘플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오는 그 너츠 앤 볼츠라는 의미는 너츠와 볼트가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작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스템과 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변화돼 나가죠. 지금 CD 가지고 꼽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음원이 다 뭐 USB로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SNS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드림 빌딩 같은 거, 뭐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드림 빌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 시작 요령, 그다음에 명단 작성, 접촉과 초대, 그다음에 사업 설명 요령, 팔로우과 팔로우스루, 그룹 매출 증시 방법, 네트워크 구조 조정에 대한 방법, 의사소통 방법, 목표 설정, 또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몇 개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너첸볼치라는 부분들이 12가지의 샘플이 있습니다. 자, 요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성공이라는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플하게 기초공사하고 기둥 두 개가 잘 세워지게 되면 성공이라는 지붕이 얹어져서 훌륭한 집이 완성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너치 앤 볼치에 대한 부분들을 중에 우리가 샘플이라기보다 이거 꼭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추천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드림 빌딩입니다.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꿈을 이루어야 되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찾는데 세 파트로 나눠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꿈을 작성해 본 경험들이 별로 없거나 버킷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영화만 보시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지금에 있는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면 꿈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내가 감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까? 음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꿈을 찾을 때에는 첫 번째, 지금에 있는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돈과 시간이 아주 넉넉하다면이라는 가정하에 꿈을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즐겁습니다. 자, 지금 내가 만약에 돈과 시간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요.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없어요. 어디 쫓기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일단 그 가정만 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의 첫 번째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지? 돈과 시간이 넉넉하다면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뭐 자동차가 차가 될 수도 있어요. SUV가 될 수도 있고, 허머 같은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캠핑카가 될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은 어떤 거를 갖고 싶을까요? 아마도 백 이런 거 아닐까요? 구두? 백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아닌가요? 남은경님 어떤 거 갖고 싶어요? 남은경님. 음소거 돼 있는. 저는 백 같은 건 갖고 싶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 백 갖고 싶은 분 많지 않아요? 네? 그러게요. 저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왜 갖고 싶은지. 그런 여성분도 계시구나. 모든 여성분들은 다 백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자가 아닌가 봐요. 이민들은 어떠세요? 네. 백을 갖는다고 나쁜 여자는 아니죠? 아니에요. 이민숙님은 돈과 시간이 넉넉하다면 뭘 제일 갖고 싶으세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민숙님 마이크 음소거 돼 있어요. 아, 자동차요. 어떤 자동차 갖고 싶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아직 생각은 운전면허 딴 여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여기서 시스템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를 갖고 싶은데 어떤 차를 무슨 색깔로 갖고 싶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래요. 어? 그러니까 이미숙 님이 우리가 보통 새 집을 원해요. 뭘 갖고 싶어요? 그럼 야, 눈이 좋다 그러면 우리 집이 여기 한강까지가 우리 집은 나머지 시간에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집을 갖고 싶으면 몇 평짜리,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꿈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한다.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차 기름도 없이 그 어렵게 자동차 다 찌그러진 거 가지고 기름값도 없이 살고 다닐 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유성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어, 가장 갖고 싶은 걸 하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갖고 싶었던 게 남자들 비슷하지만 벤츠였어요.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성에 있는 벤츠 매장을 갔습니다. 매장을 가가지고 제가 한번 앉아보고 사진도 찍으려고 갔더니 제 앞에 나이가 드신 분이 한 분이 딸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딜러들이 안 와봐요. 살 사람하고 안 살 사람하고 행색이 그렇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쫙 안내를 다 앉아도 보게 하고 시승도 하게 하고 쫙 카달로그도 이만큼 주고요. 갈 때 골프공도 이렇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 제가 봤어요, 그거를. 근데 아무도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28살 때는. 행색도 그렇게 했죠. 사진 보러 왔는데요. 제가 그랬더니요. 네,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 좀 앉아봐도 돼요? 그랬더니, 뭐, 그냥 시덥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오는 카달로그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카달로그 다 떨어졌어요. 이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는 차 절대로 안 삽니다. 그랬어요. 내가 차를 살 때 절대로 내가 이 매장에서 차 안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카다록을 받아다가 은색,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 한 1억 정도가 되는 차였는데 그 차를 온 방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약이 오를 때마다 그 대리점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달에 제가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를 계약을 해요. 서초동에서. 서초동에서 계약을 하면서 통쾌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놓은 사진이 제 차를 탔을 때 이미 연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사주려고 했던 그 차의 연식이 없어지고 이제 새 차가 되었죠. 그 차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눈물이 나려고 그 어떤 사람은 그 딜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인을 하고 차를 받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차가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언제쯤 온다. 그 부산에 이제 배가 들어오잖아요. 독일에서.
그럼 부산항에서 그 컨테이너 자기 차 들어오는 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어느 배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 배 내리면 갖고 오지도 못한대요. 차에 싣고 번호판 달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을 봤대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네? 그러한 느낌, 그 느낌을 하는데 진짜 갖고 싶은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을 붙이고 보고 그것을 내가 탈 때 그 기분과 감정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숙님 자동차 갖고 싶다 그러셨으니까 어떤 자동차, 무슨 색깔, 레딩성 요거까지 한번 오늘 인터넷 찾아가지고 안 들려요, 스펀서님. 출력해가지고 뽑아놓으시기 바래요. 스펀서님 목소리가 안 들려.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오케이? 이민숙님 오케이?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쭉 적어보세요. 있는 대로. 그게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꿈은 이루라고 있는 거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메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무한대의 꿈들을 꾸시고 적으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가장 가기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올리는 안 들려.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이태리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망상이죠. 이태리의 어디요, 무슨 도시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고 싶은 곳이 어디든 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가고 싶은 곳을 지도를 출력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권명희 씨하고 미국 그 일주를 하자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도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구글에서 각 그 지역 주마다 출력을 다 해가지고 마치 그 퍼즐 조각 이렇게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거의 마루의 반만하게 지도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붙여놓고 루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LA에서 이렇게 가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뭐 시애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좀 일본도로 타고 내려오면서 어디 들르고 해서 멕시코까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쫙 하면서 요세미티를 거쳐서 뭐 이렇게 쭉 하고 하는 그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것을 조각조각 가지고 그걸 그대로 싸가지고 미국에 가서 LA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애틀 밑에까지 내려 올라갔다가 요세미티를 거쳐서 캘리포니아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쭉 해가지고 밑으로 쭉 해서 멕시코까지 쭉 내려갔다. 그거를 그 꿈을 적어놨던 것을 실행하는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막연하게 그냥 꾼 것이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어딜 가고 싶다는 꿈들을 꿨기 때문에 한 보름 동안을 횡단을 하면서 종단을 했군요. 서부 종단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가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게 뭐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직하고 행복한 일이라면 해보시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죠. 나는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는 엄마가 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색소폰을 연주를 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일이. 그 다음에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자유여행가가 돼서 오지를 여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뭐였는지는 옛날에 잘 몰랐는데 만약에 당신이 돈과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이 채널을 좀 바꿨죠. 내 한계에 있어서 내가 음악을 하고 싶어. 근데 할 수 있겠어? 이럴 거였는데 그래 만약에 내가 돈과 시간이 넉넉하다면 스트레스도 없다면 난 그럼 배낭 메고 전 세계를 여행 오지는 다 여행하러 다닐 거야. 그래서 제 꿈 목록 중에 히말라야라는 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오지에 대한 그 그림들과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갔다 왔던 그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도 제 꿈 목록 중에 있었고요. 아마존 강도 제 꿈 목록 중에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우유니 소금 사막 같은데 안데스 선대 이런 데 제 꿈 목록에 다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있던 곳을 찾아가면서 발길이 닿는 대로 간 게 아니라 야, 나 저기 가고 싶었지 꿈 목록에. 그래서 내가 거길 가는데 그 가는 길의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땐 거지 같은 행색으로 정말 배낭여행 그 고생을 왜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꿈은 어디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오직 뭔가가 되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음악을 하면서 연주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가장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인물. 가장 되고 싶은 인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나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그냥 빠이빠이하고 안녕하고 그냥 애들 잘 키우면 그냥 끝나고 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볼 수 있겠지만 부모님께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유학을 보내주는 부모가 될 거야. 라든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아니면 또 성품적인 부분들에서 또 올 수 있겠죠. 종교적인 부분들에서도 있을 수 하나도 안 들려. 올리면서 하나도 안 들려. 선교의 꿈을 꿀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저희 파트너 중에 김남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안 들려. 이분은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아메 사업을 해서 다이아몬드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셨는데 이미 다이아몬드 전부터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교육 사업과 선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아메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은 다 선교 비용으로 다 나가고 해외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목표가 꿈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이루시는 분들을 보면 만약에 1억을 번다 그러면 8천만 원 정도는 그렇게 선교 활동에 쓰시는데 남들이 보면은 야, 씨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또 철학은 틀리죠. 어떤 게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적어도 100가지 정도의 원하는 것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100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꿈 목록을 적다 보면요. 맨 처음에 좀 어색해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2개, 3개, 4개 적고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서 와, 그럼 이것도 하자.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런 꿈들이 만들어졌을 때 뭘 해야 되느냐면 이곳에 이미지화하라는 거죠. 이미지화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생각으로 글로 텍스트로 하지 말고 글로 하지 말고 글을 써붙여놓고 그 위에 그림이나 사진들을 붙여서 내 눈에 들어오게 해요. 이미지에. 그러면 문자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미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언제까지 날짜를 부여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날짜를 부여하십시오. 자, 이민숙님 차를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혹시 생각나는 차종이 있으신가요? 아주 SUV 아니면 뭐 세단?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행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집콕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하시면은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짐을 싣고 가족들하고 같이 캠핑카 같은 거? 어떤 거? 캠핑?
캠핑 같은 거나 뭐 아니면 식구들을 다 실어도 넉넉한 차, 예, 그럼 SUV 같은 거를 하나를 한번 한다고 봤을 때, 그게 SUV에 좀 넉넉하고 큰 차, 좀 튼튼한 차를 갖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한 30년 뒤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2년 뒤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한 30년 뒤에 갖는 것보다 한 2년 뒤에 갖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음, 그런데 사람은 이 날짜를 부여하지 않으면 언젠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음, 언젠간 하고 싶다. 그러다가 언젠간 하다가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는 가졌는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얘를 운전 못해.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면 운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날짜를 부여하는 것이 곧 간절함에 대한 걸 나오게 한다. 간절함을 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날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날짜에 어,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와 2년 뒤에 내가 이 차를 타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전국 일주를 막 하면서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30년 뒤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겠죠. 이렇게 날짜를 부여하는 것에 겁을 내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빌딩에 대한 것들은 기초공사인데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새 회계연도의 첫 번째 시스템 미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 핵심적인 것 같지 않은 어쩌면 추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 첫 회에 드림 빌딩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고 아메 사업의 성공의 90%는 Y에서 시작된다는 점. 꿈에서 시작을 해야 뒤에 how도 할 수가 있고 what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지. 첫 번째 꿈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쉬워도 해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간단 명료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마음 같지 않다라고 쭉 주눅 들거나 막 헤매는 경우를 많이 봐요.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때 무엇을 점검하느냐면 내 꿈이 희미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꿈이 희미해졌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면 당신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라고 해요. 아메이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Y가 불분명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해요 하는데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걸 체크하세요라고 더블 크라운 엠버서더인 나카지마 가오루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 꿈이 명확하게 나의 눈의 시야에 들어오고 확보돼 있고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날짜가 적혀 있고 그것들을 이루었을 때 나의 느낌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하고 생각을 하고 그린다면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 요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의 요령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으로 하면 무슨 정답이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하든 돌려서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안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사업 설명을 정말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는데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이익이 얼마큼 되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 인세 수익을 원한다면 그 인세 수익이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못하는 이유나 안 하는 이유가 고작 해봐야 21% 보너스, 1차 보너스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일시불 보너스, FA 보너스, 성장 보너스, 기타 등등의 보너스가 이번에도 새 회계연도에 비즈니스 매뉴얼이 나왔어요. 이게 SNS도 앱에도 올라갈 텐데요. 이 내용들에 보게 되면요. 38페이지부터 거의 80, 4, 5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전부 수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얼마큼 수입, 어떻게 했을 때 얼마큼 수입, 어떻게 했을 때 얼마큼 수입.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지 잘 몰라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버는 것? 그 정도에 가지고는 사업 설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겠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빅 비즈니스를 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50만 원짜리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거면 내가 관심 갖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재정적인 자유를 얼마큼까지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알고 계셔야 본인도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비즈니스에 대한 메시지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사업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2년에서 5년 동안 10코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정적 자유, ML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피는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어 있는, 통계로 검증되어 있는 월드와이드 드림 빌더스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따른 사람 중에 10코어를 하고 난 사람 중에 2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이 되더라도 다이아몬드가 안 된 사람을 보지 못했고 또 안 하는 사람 중에, 탱커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빌 브리스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람퓨리오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우리 업라인들의 다이아몬드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충분히 펴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고 남아있는 이 리더십 여행 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껏 날개를 펼치셔서 갖고 있는 잠재력의 한계를 벗어나시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 있는 거인들을 깨우셔서 멋진 풍요로운 삶을 인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해개년도 첫 번째 시스템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